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걷다가도 계단을 오르다가도 또는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하게 욱신거리죠.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점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도 들리고 무릎이 붓거나 열감까지 느껴지면 걱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병원에 꼭 가야 하나? 이게 관절염인가? 운동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무릎이 시큰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법을 시니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증상은 단순한 시큰거림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한 외상 없이 무릎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거나 날씨가 흐릴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무릎 관절 안쪽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연골이 많이 닳은 뒤에야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슬개골 아래 연골에 염증이 생기거나 연골 나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보다는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한 경우 체중이 실리면서 관절에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에서 나는 뚝 하는 소리, 즉 크레피투스는 관절 내부에서 기포가 터지는 자연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연골이 닳거나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마찰음과 함께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정형외과나 관절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은 보통 엑스레이 촬영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MRI를 통해 연골 손상 정도를 더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또한 염증 여부를 보기 위해 혈액 검사나 관절액 검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은 약물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소염 진통제이며 부작용이 적은 국소 연고나 패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온열치료, 전기자극치료, 초음파 치료 등이 있으며 통증을 줄이고 관절 주변 근육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치료는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단,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무릎 굽힘 운동이나 쪼그려 앉는 동작은 피해야 하며 엎드려 다리 들기, 무릎 펴기 운동 같은 무릎에 직접 하중이 가지 않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체중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약 3배에서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등의 영양소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완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므로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진행되면 무릎이 붓고 열이 나거나 야간에도 통증이 지속되며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절 내 주사치료나 수술적 치료, 관절 내시경,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릎 통증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초기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키는 질환이 바로 관절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 여성 A씨는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시큰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다 점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중요한 검사 중 하나는 관절 간격 측정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정상 무릎은 관절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만 연골이 닳으면 그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 간격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MRI는 연골 상태뿐 아니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관절 주변 인대, 활액막의 염증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만 중기 이후에는 히알루론산 주사나 프롤로 주사 등 관절각 내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조직을 정리하거나 정렬을 바꾸는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릎에 무리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인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앉아서 다리 펴기, 누워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물속 걷기나 자전거 타기도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운동 효과가 높아 시니어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무릎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계단 반복 운동 등은 이미 관절염이 진행 중인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생활도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은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체중 증가로 이어져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반면 항염증 효과가 있는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녹황색 채소 등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 영양제로 알려진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은 연골 보호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냉찜질로는 통증, 붓기 완화와 온찜질로는 근육 이완을 증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만이 무릎 건강을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무릎 통증은 증상별로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시큰하다면 연골이 닳거나 활액막에 염증이 생긴 신호일 수 있고, 뚝 소리가 반복되면 관절 간의 마찰이 심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열이 나고 붓는다면 관절 내 염증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관절염이 중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통증이 심하다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마찰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통증도 시기와 양상에 따라 전혀 다른 원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일수록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병원에 가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통증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어떤 활동 후에 통증이 심해지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와 내릴 때 통증 차이를 느껴보세요. 무릎이 아플 때 온찜질과 냉찜질 중 무엇이 더 나은지도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질문, 무릎 보호대는 꼭 착용해야 하나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보호대는 무릎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근육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심할 때 외출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 가능한 무릎 관련 항목은 일반 검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된 건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또는 MRI를 추가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기능성 신발도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깔창, 쿠션감이 있는 바닥, 발목을 안정시켜주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낮은 자세가 무릎에 부담을 줄입니다. 너무 푹신한 소파는 무릎 각도를 과하게 만들어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루틴은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과 저녁 30분 걷기입니다. 이 루틴만 꾸준히 지켜도 관절염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팁,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세요. 내려갈 때 무릎에 더 큰 하중이 실리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낮도록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아침엔 온찜질, 저녁엔 냉찜질로 무릎을 관리하세요. 통증이 있을 땐 냉찜질로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고 운동 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좋습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10에서 20분 정도 걷는 루틴을 만드세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무릎에 부담 없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체중을 1kg만 줄여도 무릎에는 약 4kg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량 조절, 야식 줄이기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무릎 보호대는 필요할 때만 계단 이용이나 외출 시 통증이 있는 경우 착용하고 집에서는 벗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느꼈다면 병원을 미루지 마세요. 초기 관절염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은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그냥 노화의 일부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고 일상에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무릎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시큰하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 천천히 걸어가요. 하루 한 페이지는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일 한 걸음씩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